이번 사연은 사돈 집안을 개족보라 하던 시모와 신우에게 시댁이 개족보란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만에 시댁을 엎어버렸습니다. 친정을 모욕하는 시댁을 요즘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보고만 있을까요? 저는 성격상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줄 모릅니다. 서로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마는 성격이에요. 너무한다 싶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경우에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가빠져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친정을 계속해서 비하하는 시댁은 참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딩크는 아니지만 저희 둘 다 상황에 맞게 출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요. 양가에서 저희 사정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친정에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 판단에 맡겨주시고 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이를 언제 가지려고 하냐며 참 말이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희 사정과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죠. 저와 남편의 얘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얼른 낳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어른 입장에서 출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볼 때마다 그렇게 몇 번씩 잔소리를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는 본인들이 현모양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현모양처 같은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현모양처래요. 시어머니나 신우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거짓말이잖아요.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것에 대해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어머니나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살아온 분이십니다. 시어머니 세대에도 맞벌이했던 어머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또래 여자분들 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뭔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자가 집안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나가서 일한다는 핑계로 놀러나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맞벌이하는 저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본인처럼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고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현모양처 같은 행동을 뭘 했길래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처럼 현모양처가 되라고 하니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죠. 시어머니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같은 세상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본인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도 현모양처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 낳고 살림이나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건 안 될 말이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냐고요?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이지만 아들 혼자 일하고 아들 월급으로 빠듯하게 사는 것은 또 보기 싫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녀야 하지만 살림도 전부 해야 하고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에게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자란 신우는 자기 엄마가 좋았을까요? 신우는 자기 엄마를 지긋지긋해합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또 자기 엄마랑 똑같이 행동해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나요? 신우는 남편보다 6살이 많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아이 둘 다 초등학생이에요. 신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 한 번 해보지 않은 채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신우는 본인이 살림 잘하고 아이 둘을 똑똑한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냐고 말하곤 합니다. 주변 여자들이 아이들 학교에 있는 시간에 알바를 하는 것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럼 아이들 방학 때 알바를 그만두냐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신우는 뜬금없이 짜증을 내듯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냥 미친 개가 짖는 소리 같아요. 신우는 자기가 아이들을 똑소리나게 키우고 본인의 시댁과 친정 어른들에게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단하다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신우가 본인 시댁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 할 말은 없지만 저희 시부모님에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자기 부모님에게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시부모님에게는 잘하는 사람일까요? 친정에서 싸가지에 밥 말아먹은 딸이 시댁에서는 효부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신우도 가부장적인 말을 자주 해요. 시어머니보다 신우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말을 하면 멋있게 보이고 배운 사람처럼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 신우가 자기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기분에 따라 자기 남편을 존중하죠. 신우 남편은 성격이 순한 편이라서 신우가 본인을 무시하듯 말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깁니다. 신우는 남동생 부부가 있는 데서 자기 남편에게 무안을 주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쏘아붙이듯 말하는 것을 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신우 말로는 자기가 현모양처니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기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하는데 어느 현모양처가 남들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며 망신을 주나요? 저는 늦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저랑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죠. 저희 막내는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엄청 늦둥이거든요. 작은아버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혼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이 엄마란 사람은 아이를 절대 맞지 않을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는 과정에도 참 어이없는 일이 많았어요. 아이 엄마란 여자는 자기 아이를 입양하려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저희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순순히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했다네요. 그 당시 저희 막내는 4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작은아버지와 멀리 살았기 때문에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저희 막내가 너무 예뻤어요. 큰 눈망울에 얼마나 똑똑한지 저에게 잔소리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 남동생과 저는 저희 막내 때문에 칼퇴근을 할 정도였죠. 시댁에서는 저희 막내가 저희 부모님의 늦둥이 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 얘기를 자기 식구들에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댁에서 저희 막내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댁에서 저희 부모님이 대단하시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50이 넘어서 예쁘고 어린 딸이 생겼다고 좋아하시기만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친정 가정사를 듣게 된 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 집안 족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시어머니 표정을 보면 항상 아주 신이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가끔은 농담식으로 저희 막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또 족보 어쩌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처가에서 좋은 일을 한 건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졌거든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족보인지 모르겠어서 그래 하면서 아주 신난 표정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남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동생 결혼식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 듯 말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사돈총각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는 뭔지, 며느리 형제의 결혼식에 가는 것이 경우에 맞는지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말을 많이 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괜히 제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군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신혼의 가족도 전부 제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장 앞에서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이 서 있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추운 날씨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글쎄요, 여기 우리가 오는 게 경우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와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것이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저와 남편이 저희 막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남편도 막내를 엄청 예뻐하거든요. 막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이 저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막내와 함께 음식을 가지러 갔다 오고 같이 먹고 하니까 시어머니와 신우는 표정이 썩어 있더군요. 남편과 막내가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쟤 때문에 우리 땡땡이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네. 자기 친형부도 아닌데 쟤는 철딱서니 없이 왜 저런다니?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가 철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희 남편 양껏 먹었습니다. 저희 막내랑 놀면서 저희 남편이 더 신나 보였고요. 참, 너희 부모님도 그렇다. 네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우리도 왔는데 쟤를 여기다 보내고 싶나? 시어머니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동생 결혼식인데 거기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해서 억지로 참았어요. 식사를 다 하고 저희 시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저 그날 한숨도 못 잤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막내를 두고 얘기한 것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모두 얘기했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따지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알겠다면서 함께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일요일이라고 신혼의 가족도 와 있더라고요.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냐 묻길래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앉으시더라고요. 어제 저희 막내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못할 말을 했냐고 되려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니네 집 족보가 제대로 된 족보냐? 이러더군요. 신우는 저보고 별것도 아닌 걸로 어른한테 따지러 왔어? 옳게도 참 대단하다. 아주 신이 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부터 사정이 있으면 양반집에서도 양자도 드리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전통도 모를 정도로 무식한 어머님이 창피해서 그러죠. 저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막말을 했어요. 신우가 발끈해서 저에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러길래 올케한테 너? 형님은 그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에요? 올케한테 자네라고 하는 거 못 배웠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생각해봐요. 우리 막내는 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형님한테 인사부터 하잖아요. 형님 애들 생각해봐요. 쟤네들한테 우리가 외삼촌 외숙모인데 쟤네가 우리 보고 인사나 제대로 해요? 애들한테 기본도 가르칠 줄 모르는 주제에 남의 집을 가지고 개소리나 씨부려대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 한 번 더듬지 않고 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집안일만 하던 분이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고 예의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인 건 이해해요. 그래서 형님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티를 내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형님은 젊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등골이나 빨아먹고 산다고 해도 요즘 미디어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머리 빈 여자처럼 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몸싸움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어요. 신우가 씩씩대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려는데 신우 남편이 맞아. 우리 애들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 당신은 이제 나 말리지 마. 내가 애들 가르쳐야겠어.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이 잘난 체만 하시고 자식 교육을 시킬 줄 모르는 분이라서 형님이 저런 거예요. 너무 형님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할 말 다 해서 이제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오늘 제가 한 말 명심하세요. 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며칠간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제가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해서 제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엄마가 지금까지 처가족보 어쩌고 한 걸로 치면 엄마가 며느리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앞으로 시댁에 안 가려고요. 시댁 전화도 안 받을 생각입니다. 남편도 저보고 그동안 참느라고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자기들의 능력에 맞게 무한한 겸손함을 갖춘다면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잘난 척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모자란 일을 가지고 약점을 잡는 것들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멍청한 사람은 자기가 멍청한 것을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멍청한 것을 자부심으로 커버하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도껏 해야 참아주죠. 잘하셨습니다.